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과 연구활동 지원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김명자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미래부산하 재단 법인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초대 이사장에 선임되셨는데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네. 책임감 크게 느끼고요. 중요한 때라서 할 일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한 일은 설립 이사였어요. 그래서 틀을 짜는데 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관으로 들어간 게 1999년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2개의 여성과학기술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큰 정책 보고서 2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거기서 법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센터도 만들어져서 돌이켜보니까 인연이 꽤 깊네요.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현재 이사장님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명예회장 그리고 그린코리아 21 포럼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 단체의 특징과 활동 영역 그리고 이 같은 단체에 관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이름이 길어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한국여성과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연말까지 회장이었어요. 근데 임기가 끝나서 이제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는데요. 이 지원센터 위셋하고는 같은 건물에 있어요. 한국과학기술회관. 그래서 이제 좀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린코리아 21은 제가 2008년에 국회 비례대표로 국방위원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가장 믿을 만한 전문가들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복지 그런 정책 제안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써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오히려 과학기술계로부터 많은 음덕을 입었습니다. 빚갚으러 왔습니다. 또 여성 과학자로서는 성공적인 길을 밟아오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좀 쉽지 않은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제가 일찍이 남녀공학대학을 나오고요. 과학기술계라는 게 제가 활동하던 때는 어디 회의를 가나 저 혼자였어요. 여성이 드물죠. 그래서 오히려 차별을 못 느끼고 성에 대해서 젠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관을 지내고 또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과학기술 분야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을 쭉 했는데 사실은 교수 생활을 가장 오래 했어요. 30년이 넘네요. 그런데 제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한 게 1971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엄마, 며느리, 또 여성으로서의 커리어를 갖는다는 거 이게 1인 3역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슈퍼우먼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신세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꾸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우수한 여성 인력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여성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남성에게는 불리한 것, 일정한 그 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도 그렇고요. 여성이 들어가면 남성에게 불리하다 이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 국제기구가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소가 뭐냐? 중국보다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이것이 더 크게 기여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상상하고 상식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여성의 경제 활동, 사회 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여성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것인데 너무나 그 모성 때문에 모성 보호 이 정책이 그냥 딱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네. 그야말로 모든 부처가 다 함께 가는 사회, 그러니까 젠더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 인식이 좀 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많이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가가 결국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법적으로는 뭐 평등이다 보장을 했지만 우리의 의식, 관행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윗셋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선 문제가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요. 대학 졸업할 때는 반반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규직 여성 과학기술인이 일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10% 정도거든요. 네. 그거는 쭉 뭐 석사, 박사, 사회 진출 이 각 단계마다 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좔좔 새듯이 파이프라인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점점 빠지고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유리천정이라고 그러죠. 다른 분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유리, 보이지 않는 천정이 있어요. 네. 올라가질 못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여성의 문제를 알고 여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위셋은 지금 진입하려는 신진 인력, 취업을 하지 않은 신진 인력이 어떻게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하느냐.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정말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과학기술계 특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이 돼요. 다른 분야 여성도 임신, 출산, 모성 이것 때문에 결국 중도에 들어앉게 되죠. 네. 다시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과학기술계의 경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실험하고 그런 첨단 연구에서 이미 뒤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집중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가지고 위셋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주로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관과 구직자를 연결시켜주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주고 벤처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동조합 만들고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등등입니다. 네. 네. 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양적인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섭이 많아서 그것이 장애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믿고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과정에 일일이 개입이 된다 하는 네. 거죠. 이거는 정부 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적 인프라가 잘 돼야 되고 우수 인력이 진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등등등등 너무 많습니다. 복지도 네. 중요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과 또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비단 여성뿐이 아니라 예. 과학기술계의 발전, 국가 사회의 발전이죠. 네. 목표는. 네. 네.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